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바람이 많이 차가워진 오늘 밤도 어김없이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 며칠 정말 세찬 바람이 부는 바람에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들었던 고운 단풍잎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낙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름 내 무성했던 나무의 이파리들을 이 가을에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매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위와 영양분 부족으로 겨울을 이겨내기도 힘들겠지만 다음에 봄날 돋아나는 파릇파릇한 새싹의 신비로운 감동도 또 새로운 에너지가 주는 활력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필요와 기능을 상실한 집안의 각종 물건들도 에너지의 기운을 다했기 때문에 무작정 방치하고 보관할 게 아니라 제때제때 버리고 정리해야지만 새로운 좋은 에너지가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각종 잡동사니로 에너지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면서 좋은 풍수 이전에 반드시 잡동사니 청소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작가분의 책을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도서출판 도솔에서 펴낸 캐런 킹스턴 저자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할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잡동사니 청소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길 것만 같은데요. 옥토끼와 함께 지금 바로 책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잡동사니란 무엇일까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클러러, 잡동사니의 뜻은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 물건의 집합입니다. 물론 이것도 잡동사니의 뜻 중 하나지만 단지 물리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필자의 정의에 의하면 잡동사니에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 어떤 종류의 잡동사니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각 카테고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자신의 문제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첫째, 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 우리가 좋아하고 늘 사용하며 감사하는 물건들은 강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에너지를 가집니다. 더불어 이들은 주변 에너지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이처럼 자유로운 에너지로 자신의 공간을 채운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덩달아 행복하고 즐거우며 자유로워집니다. 역으로 뭔가 무시당하고 잊히고 버려진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 주변의 에너지의 흐름은 둔화되고 정체되며 마침내 우리의 인생 또한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둘째, 조잡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조잡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잡동사니는 애초부터 있을 만한 자리에 없었거나 혹은 자리는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물건들과 섞여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날마다 우편함을 채우고는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우편물,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등은 분류나 정리를 시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색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충동적으로 구입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일단 집까지 가져온 후에 우리는 잠시 이곳에 놓아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립니다. 이런 물건들은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같은 장소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정으로 머물면서 가끔씩 희미하게나마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괴롭히게 됩니다. 셋째, 좁은 장소에 넘쳐 흐르는 물건들. 때로는
잡동사니의 문제가 단순히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규모가 커지고 가족도 많아졌는데 집의 크기는 예전 그대로이거나 처음부터 충분히 크지 않았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창의적인 수납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제한된 공간에 물건을 쑤셔 넣으면 넣을수록 에너지가 움직일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정리하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공간의 크기에 비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잡동사니가 쌓인다면 그 집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숨쉬기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무언가가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보다 넓은 장소로 이사를 가거나 물건의 일부를 집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그 기분은 놀랍도록 상쾌할 것입니다. 넷째, 끝내지 못한 모든 것. 이 유형의 잡동사니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무시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질과 정신, 그리고 감정과 영혼의 영역에서 발생한 끝내지 못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혼을 어지럽히기 마련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집안일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새어나가게 합니다. 여기에는 부서진 서랍 고치기, 고장난 기계 수리하기, 자꾸만 떨어지는 구두 밑창 수선하기 등의 작지만 성가신 일, 혹은 집안 꾸미기, 난방 시스템 점검하기, 고장난 대문 고치기 등의 큰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은 더욱 방해를 받습니다. 꿰매야 하는 단추들, 걸어야 하는 전화들, 정리해야 하는 관계들, 흐지부지 마무리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나아감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탁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간단히 무시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행위 자체가 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끝내지 못한 모든 일을 끝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솟아오르는지 직접 체험해 본다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잡동사니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잡동사니를 일종의 자산,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청소를 시작한 후에야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잡동사니의 영향력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 따라, 그 부피와 위치에 따라, 그리고 간직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잡동사니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잡동사니는 불운의 상징이 된다. 나의 잡동사니는 지금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내뿜고 있을까요? 풍수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안의 장식물이나 그림, 사진 등을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특정 물건의 의미를 싫어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그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을 하고 싶은 독신이라면 혼자임을 상징하는 소품이라든지 외로운 분위기를 담은 그림들을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보다는 쌍으로 된 소품이나 연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 등이 훨씬 바라보기 즐거울 것입니다. 남들과 곧잘 언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집을 꾸밀 때 붉은 색상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곧잘 우울해지는 사람이라면 아래로 치렁치렁 늘어지는 장식보다는 위로 솟는 듯한 물건들을 놓아두어 에너지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잡동사니는 돈을 낭비하게 한다. 잡동사니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도 잡동사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지금 당장 계산을 해볼까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좀처럼 쓰지 않는 물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허비되고 있는지 계산해 보죠. 되도록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물건, 지난 한 해 동안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물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싶다면 최근 2, 3년 동안 시간 범위를 넓혀도 좋습니다. 현관의 5%, 거실은 10%, 이런 방법으로 주방, 침실, 욕실, 창고 등 공간마다 잡동사니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두 체크해 보면 집안 전체의 잡동사니 비율이 나오고, 이것을 평균치로 나눠봤을 때 장소당 평균 47%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집안의 절반 가까이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는 놀라운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집의 임대료나 은행 담보 대출금의 47%를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데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당장 직접 이 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이 이미 잡동사니로 가득 차 버려서 따로 물건을 보관할 장소를 임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관용 참고 임대 사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도시 지역에서는 보관 장소를 임대하기 위해 무려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일까요? 훨씬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잡동사니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잡동사니를 찾아 헤매며 쇼핑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어디에다 둘지 고민하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위해 또 다른 물건을 사는 것도 낭비입니다. 즉, 수납 상자나 선반, 벽장, 옷장, 서랍장, 서류함, 트렁크를 사야 하고, 심한 경우엔 벽을 넓히는 확장 공사를 해야 하거나 마당에 창고를 넓히거나 다락방 바닥에 마루를 깔거나 차고를 또 하나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고 기후나 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도 해야 하며 이사를 갈 때 이것들을 옮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도난에 대비해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잡동사니 때문에 우리는 돈과 시간과 감정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소모 비용은 사실 물건 그 자체의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코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기 위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다시 그것을 보관하느라 돈을 쓰고 있다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잡동사니는 피로와 무기력을 가져온다. 잡동사니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청소해낼 기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피곤한 이유는 잡동사니 주변에 쌓여 있는 엄청난 양의 정체된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것을 치워야만 집의 에너지도 자유로워지고 육체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는 과거에 집착하게 한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건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생각 역시 과거 속에 갇혀버립니다. 괴로운 문제들을 껴안고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뒤를 돌아볼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굳은 의지로 잡동사니 청소를 시작한다면 그제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과거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잡동사니는 우울증을 동반한다. 잡동사니에 정체된 에너지는 기분을 침체시키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잡동사니가 없어도 우울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감정은 늘 잡동사니를 동반하며 이를 깨끗이 치움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울증의 대부분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상층 의식, 즉 고차원의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울해서 청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면 우선은 바닥에 깔려 있는 잡동사니를 조금 높은 곳으로 옮겨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상승하여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잡동사니는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한다.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일까? 물건이 나를 소유한 것일까?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저마다 우리의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쓸데없는 일상사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잡동사니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잡동사니를 과감하게 없애버린다면 자질구레한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잡동사니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본다면 계속 간직할지 버릴지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한 책, 캐런 킹스턴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어떠셨나요? 청소나 정리에 대한 압박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불편하진 않으시죠? 저자 역시 이런저런 방법론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잡동사니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잡동사니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는 표현과 나는 오늘 잡동사니 청소를 시작할 수 있다는 표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에 청소나 정리를 통해 자주 반복되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도 작은 성취가 무한 반복되기를 옥토끼가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도서출판 도솔에서 펴낸 캐런 킹스턴 저자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에는 오늘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잡동사니를 찾아내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방법까지 유용한 꿀팁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책의 전체 내용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볼까요? 나는 오늘 잡동사니 청소를 시작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달나라 옥토끼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소중하고 편안한 밤 시간을 달나라 옥토끼에게 나누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